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리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던 영상이나 글들 중에서 이거는 여러분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최근에 저희 채널에도 출연해 주신 적이 있었던 최준영 박사님이 언더스탠딩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나왔던 영상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재밌게 봤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다, 여러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에너지 정책에 관한 한 트럼프는 천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꼭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의 어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영상을 보실 때 핵심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패권 전쟁이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진행되고 있는 패권 전쟁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너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거는 한두 군데에서 싸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달러 패권을 놓고도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AI 기술 패권을 놓고도 싸우고 있는 거고요. 군사력으로도 싸우고 있는 거고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지나놓고 보면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에너지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너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이 에너지를 풍부한 에너지, 그리고 저렴한 에너지, 그러니까 싸게 조달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정적으로, 나오다가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야만 사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AI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도 돌리고, 제조업도 돌리고, 물건도 만들고, 공장도 짓고, 군사력도 키우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게 뭐냐? 에너지라는 거고요. 그럼 이 에너지를 풍부하면서도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과 중국이 생각보다 너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는 영상 뒤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미국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미국은 어떤 느낌이세요? 미국은 좀 친환경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고, 테슬라도 전기차 만드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자주 나오는 얘기가 있죠. 드릴, 베이비, 드릴, 이런 얘기입니다. 야, 땅 파, 기름 파, 기름 우리나라 많은데 기름을 왜 안 파? 라는 이야기인 거죠. 실제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보면요, 192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쭉 올라가다가 내려오죠. 그리고 2010년대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상승해서 지금은 하루 평균 1,3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세 개의 나라, 즉 미국,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 이 세 개의 나라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원유를 생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 3등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1,300, 그리고 사우디와 러시아는 한 7, 800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서 오히려 지금 사실 미국이 압도적인 1등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이미 1등인데 지금 트럼프는 드릴, 더 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재무장관 후보로 임명됐던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미국이 아마 한 300만 배럴 정도는 더 팔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300만 배럴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1600만 배럴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더 판다는 얘기죠. 사우디도 오펙 때문에 눈치 보여서 안 팔고, 러시아도 정신없는 사이에 아마 미국은 러시아와 사우디를 합친 것만큼의 원유를 생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말로는 드릴, 더 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는요, 구멍을 더 이상 안 뚫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리그 카운트라고 하는 이 숫자를 보시면요, 2014년에 1000개씩 뚫었거든요. 지금은 400개도 안 뚫어요. 그러니까 구멍을 안 뚫는데도 생산량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라고 보니까 여기에도 비밀은 AI가 있었습니다. AI를 통해서 구멍을 뚫을 때 이렇게 뚫어봐라. 그리고 옆으로 갈 때 요렇게 가, 요렇게. 저기 있다.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구멍을 파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구멍을 덜 파는데도, 드릴하지 않는데도, 리그 카운트가 늘지 않는데도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또 기술 혁신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생각보다 풍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해서 미국은 아마도 트럼프 정부 시대에는 기후?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기후가 중요하냐? 지금 중국한테 패권 뺏기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뭐 이런 이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빨리 기름을 덮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트럼프가 관세를 하든 뭘 하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런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기후 위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후퇴하고 있는 방향이다라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사우디를 생각을 해보면요, 사우디에 이제 석유 황제 야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좀 야만적이죠. 야만이.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돌이 없어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20년 전부터 하신 분입니다. 이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부터 30년 후에 석유가 엄청나게 많아도 사는 사람이 없을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돌이 없어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석유가 있어도 석유의 시대는 끝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원유에 기반한, 석유에 기반한 경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중동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2025년에 대한 오펙에서의 수요 전망치를 보시면요, 220만 배럴에서 160만 배럴로,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빠진 건데요. 25%를 하반기에 줄였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공급 과잉 우려가 아니고요, 수요 절벽에 대한 우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펙이라는 기관은 일반적으로 유가에 대한 전망치를 좀 긍정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원유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라는 그 공포심은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미국은 지금 구멍을 더 뚫을 것 같다. 그리고 중동은 지금 떨고 있다. 생산은 더 이상 못하겠고 가격이 더 빠질까봐. 그런데 수요는 급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유럽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에 비해서 유럽은 진짜 너무 가난해요. 이 그림 보실까요? 사실은 미국과 EU의 GDP는 2012년 이때쯤만 해도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미국의 GDP가 당시 16조 달러였다면 EU의 GDP는 14.6조 달러였으니까요. 큰 차이가 안 났다는 거죠. 그런데 유럽의 재정위기가 터지고 등등 여러 가지 회복을 못하는 동안에 미국은 꾸준하게 상승해서 이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아들이 캐나다 니네 우리 51번째 주 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50개의 주 중에서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해서 독일이나 프랑스가 몇 등 정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독일이 39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등 중에서 39등이에요. 진짜 별로네요. 프랑스는 몇 위일까요? 49위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보다 못 사는 주가 한 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미국이 유럽의 상황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게다가 이제 지금 독일의 상황이 진짜 심각하게 안 좋은 이유가 이 그림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중국에서 자동차 생산량의 비중이 전체 생산량의 39%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거죠. 급기야 올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폭스바겐이 공장 문을 닫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이 망해간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왜 그런 건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풍부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유럽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친환경으로 전환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본진이 털려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EU만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았다. 미국과 중국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유럽만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우리만 지금 힘들고 누구를 위한 친환경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참 개인적으로는 기후위기를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것이 또 현실이기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그림은 이제 드라기 총재가 올해 화두로 던져가지고 이슈가 됐긴 했지만, 유럽은 저기 에너지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도 지금 못 만들고 경쟁력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혁신도 없어요. 이 그림을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0년 안에요, 생겨난 회사들 중에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대략 1조 유로가 넘는 회사는 총 6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생겨난 회사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메타, 구글, 뭐 테슬라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EU에는요 0.1조 유로가 되는 기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0년 동안에는 유럽에서는 새로운 엄청난 기업이 나온 게 없다라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의 시가총액을 더하면은 20조 달러가 되는데 이것이 거의 EU의 시가총액이랑 맞먹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유럽에서는 그런 혁신이 전혀 없다. 유럽이 지금 에너지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생산성의 혁신도 미국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혀 2000년대 이후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얘기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사실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봤더니 중국은 의외로요.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 쪽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설치된 재생 에너지의 총량이 아마 60%를 중국이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만큼 지금 중국은 오히려 친환경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그린 수소와 관련돼서는 뭐 90% 이상의 점유율, 태양광 밸류체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중국이 꽉 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미국은 에너지 산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이건 뭐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그냥 막 기름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스 이거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가스 미드스트림, 가스 업스트림 뭐 등등 다운스트림 마찬가지고요. 가스와 전반적인 밸류체인 그리고 유틸리티, 에너지 산업 이 부분에서 미국은 계속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과 중동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돼서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정학 리스크가 내년에 2025년에도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중국이 어째 점점 더 무서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과거에는 중국한테 유럽이든 미국이든 야, 너 저기 뭐야 그렇게 매연해가지고 저기 뭐 되냐? 공장 그거 저기 친환경으로 바꿔 니네 때문에 지금 우리 다 죽겠어 라고 할 때 중국에서 처음에는 뭐 쥐들이 저기 산업혁명 때부터 그냥 뭐 석탄 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거지 뭐 나한테 그래 라고 하던 중국이 이제는 신재생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 아니 저기 미국, 유럽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 기후 망가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라는 얘기를 오히려 중국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게 옛날이랑 너무 달라진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영상의 백미는 사실 마지막 부분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고 계속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풍부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꼬집기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참 뭐 아프기도 하지만 현실이기도 해서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을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에너지 패권 전쟁은요, 풍부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나라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정되고 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 논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앞으로도 할 것 같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